자, 2-3단원 이제 조선 후기 농민봉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제 여기가 19세기인데 조선 19세기는 농민봉기의 시대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농민봉기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일단은 이 파트에서는 두 가지의 농민봉기를 배울 거고요. 위치와 특징, 배경, 의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농민봉기는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에요. 이 홍경래의 난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조선을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서북쪽 지방에서 발생한 농민봉기입니다. 서북 지방이고, 그리고 도로 따진다면 평안도가 되겠죠. 이쪽 지역에서 19세기 때 이제 첫 번째 농민봉기가 크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치를 잘 봐두셔야 돼요. 확대를 하면 왼쪽에 그림이 있죠. 이 청천강 이쪽, 요 청천강 북쪽 요쪽 지역을 점령했던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홍경래의 난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은 청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청나라하고 국경지대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큰 상단도 많았죠. 대표적으로 의주에 있던 만상이라든지 이런 상단이 많았고, 그 다음에 상공업과 광업이 같이 발달했겠죠. 상공업은 이제 장사니까 그렇고, 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은을 많이 캐거나 금을 많이 캐는 은광이 대표적인 광산업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도 정치하에서 관리들의 수탈이 엄청 심했고, 첫 번째 배경입니다. 관리들의 수탈이 엄청 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자,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관직 진출에 등해서 지역 차별을 당했어요. 이 지역 차별이 가장 컸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홍경래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같은 조선 지역인데 어떻게 서북 지방에만 차별하는가, 이거에 반대하면서 상인, 농민, 그리고 대부분의 광산 노동자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참여한 사람이 농민 출신이어서 농민봉기라고 부르는 거죠. 한때 힘이 엄청 강력해서 청천강 이북 지역은 대부분 장악했으나 결국은 지도부의 내분과 관군의 공격으로 2개월 만에 진압을 당했습니다. 이 진압을 당한 마지막 전투를 좀 기억해주면 좋은데, 그게 정주성 전투예요. 정주성 전투. 여기서 이제 홍경래는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이 단기간에 세력을 넓혔지만 그 중요한 지역은 점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리고 조선 관군의 힘이 그렇게 약하진 않겠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게 첫 번째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평안도 지역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에 엄청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고, 홍경래 난은 토지개혁 등 농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 홍경래의 난 이후에 농민들이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활동 1번 뒤로 한번 가보면 홍경래의 난에 대한 이 농민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홍경래의 경문을 딱 읽어볼게요.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버림이 더러운 흙과 다름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보면 우리를 보고 평안도 놈이라고 일컫는다. 심지어 다른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거죠. 지금의 나이 어린 임금이 있어서 그 김조순, 박종경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곳 평안도에서 군사를 일으키겠다 되죠. 이 평안도랑 서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평안도의 지역 차별, 그 다음에 세도 정치의 폐단, 요거 두 개가 이제 예시다 이 뜻이죠. 그리고 평안도 지역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과의 무역을 활발히 진행해서 상인으로 성장한 사람 많다 했죠. 이게 누굴까요? 만상이죠. 만상. 의주 만상. 그리고 18세기 전후에서 견직물, 수공업, 담배, 상품작물, 금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 광산, 그 다음에 상품작물 재배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그에 따라서 양반 지주, 그 다음에 상인층에 의해서 고리대업, 이거는 금융업이죠.
그래서 이제 소농민도 다 몰락한 상태였고 평안도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좀 심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은 1862년에 퍼진 임술농민봉기 두 번째입니다. 임술농민봉기는 전국적 농민봉기예요. 전국적 1862년에 전국에 확산된 농민봉기를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삼정의 문란이에요. 이 삼정의 문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삼정의 문란을 빨리 해결해줘야 백성들이 편하게 살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고요. 이에 사람들은 관리들의 부정을 소문으로 퍼뜨리거나 관리들이 잘못한 거 있죠. 이게 소극적 저항이죠. 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을 많이 했었어요. 백성들이. 그래 의미가 없죠. 맞죠? 뭐 저항의 항의 내용을 담은 벽복, 벽서 이런 거를 붙이면서 불만을 드러냈죠. 여기 다 소극적 저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횃불을 들고 시위도 벌이는 무순적 저항도 했다. 적극적인 저항도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불만은 결국은 철종 말에 대규모 봉기로 터져 나옵니다. 이유는 삼정의 문란이에요. 대규모 봉기로 터져 나왔다. 봉기는 경산도 단성에 환국의 폐단을 저항하여 관할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이웃 마을인 진주, 이 진주도 중요하죠. 진주의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유계춘, 자, 이 몰락 양반입니다.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관아와 양반가를 공격한 농민봉기가 진주 농민봉기. 여기서 삼남지방으로 퍼진 전국적으로 확산된 농민봉기를 보고 임술농민봉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삼남지방은 어디냐? 경상, 전라, 충청이에요. 그래서 삼남지방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농민봉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삼정의 문란의 봉기가 삼정의 문란이 큰 원인이었으니까 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것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 명백한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삼정이정청 설치도 정부에서는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9세기에 이제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다시 지도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도를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이 서북 평안 지방에만 한정돼 있던 것은 언제? 홍경래의 난이고요. 철종 고종 때에 이제 확산된 건 보시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농민봉기가 터지죠. 이런 전체 농민봉기가 터진 곳이 바로 진주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확산되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임술농민봉기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지도에서 기역과 니은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몰락양반 홍경래, 몰락양반 유계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농민봉기를 마무리했고 또 다음 단원에 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